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 우리 생활권의 공간적 범위를 확장해줄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 측면에서도 여러 이점이 있어 많은 이용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의 이용량 증가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안전상의 문제로 공유 모빌리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넘어 지구 열대화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요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운송수단인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를 더 잘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의 이용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요. 출발지에서 대중교통 정류장까지의 퍼스트 마일과 대중교통 이용 후 다시 목적지까지의 라스트 마일을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 이용량이 빠르게 증가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는 공유 자전거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요. 2008년 창원시의 누비자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따릉이는 2016년 대비 2020년 대여 실적이 약 12.8배나 증가하여 공유 자전거 보급과 이용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유 자전거에 못지않게 급성장한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는 바로 공유 킥보드인데요. 2018년 서울 시내에서 운영하던 공유 킥보드는 150대 수준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55,499대로 급증했고, 공유 킥보드 서비스 이용자도 2019년 4월 37,294명에서 2020년 4월 21만 4,451명으로 1년 새에 약 5.8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퍼스트 마일과 라스트 마일의 단거리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수단이면서 생활권 반경을 6배나 확장하는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는 이제 대표적인 친환경 이동 수단이자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용량 증가에 비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도로 위의 고란이라 불리는 킹라니의 등장은 개인형 모빌리티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의 이용 공간에 대한 이슈 또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통행 공간에 관해서는 이동 경로의 연속성, 통행 공간의 안전성이, 주차 공간에 관해서는 수단 간 연계성, 주차 공간 접근성의 문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 공간에 대한 이슈는 일부 해소되었으나,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가 주요 교통수단으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제도적 여건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자전거 관련 인프라와 정책적 접근 방식을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에 그대로 적용하는 곳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간적 특성과 이용 행태를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유 자전거와 공유 킥보드 이용자의 행태 특성을 분석한 결과 공유 킥보드보다 공유 자전거의 평균 이동 거리는 약 2배, 이동 시간은 약 3배 더 길었고, 평일과 출퇴근 첨도 시간대의 집중도는 공유 킥보드가 더 높았습니다. 이를 통해 공유 자전거가 단순한 이동 외에도 여가나 운동 목적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되는 반면, 공유 킥보드는 단거리 목적 통행의 특성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세권 내에서 대여와 반납이 이루어진 대중교통 연계 통행을 추출한 결과 전체 통행에서 연계 통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로 서로 비슷했고, 비연계 통행에 비해 단거리 및 평일 첨도 시간대 이용이 더 집중되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공유 자전거는 단일 역세권 범위를 넘어서는 역간 통행이나 다목적 순회형 통행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지하철역과 배후 지역을 연결하는 통행의 비율이 공유 자전거는 75.6%, 공유 킥보드는 87.7%로 공유 킥보드에서 대중교통 연계수단의 역할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첨도시 연계수단으로 활용되며 차량 대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용 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특히 주행 안전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차 공간이 필요한 장소는 지하철역 주변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한 수요가 높았습니다. 이 밖에 관련 규정 인지 여부에 따라 규정 준수율에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이는 바람직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전거 보급률이 90%에 달하는 덴마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자전거 고속도로 네트워크 등 자전거 관련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습니다. 2007년 뉴욕시 교통국은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2008년부터 2년간 콜럼버스 서클에서부터 유니온 스퀘어까지 약 3.8km 구간에서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에게 안전한 주행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와 해밀턴 광역권의 교통관리 정부기관인 메트로링스는 주요 철도역을 모빌리티 허브로 설정해 공공자전거 등 공유 모빌리티를 수단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는 건물 인근 공간에 노면 표시를 통해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표시하고 해당 구역에서만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킥보드 업체들은 지역 내 작은 짜투리 땅들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땅 주인을 찾아 주차 공간을 용도로 렌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각 지자체별 자전거 하이웨이 구축 사업이나 차로폭 축소 다이어트, 자전거 도로 시행성 개선 사업 등이 존재하나 실질적인 연속주행 경로가 아직은 부족하고 이용 주체 간 통행 공간의 명확한 분리를 통해 도로 공간 재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환승 할인 등 통합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여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용 수요를 고려한 정책과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고 특히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하루빨리 도시교통 체계의 한 수단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 법적 지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건축, 도시공간 개선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양한 교통수단과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가 공존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둘째, 법 제도 개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도시교통체계에서 개인형 모빌리티의 위상을 정립해야 하며, 셋째,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 관련 법적 용어를 통일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바람직한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 의무 교육 강화와 이용 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홍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도시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제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를 반영해 결정할 문제이자 앞으로 우리가 함께 논의해 가야 할 사항입니다.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연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